와이어링 하네스 설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 하네스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일단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3D와 협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와이어링 하네스 솔루션은 보시는 것처럼 캐피탈, V시스, 솔리드 엣지, 일렉트리컬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캐피탈은 자동차, 항공에 대한 와이어링 설계, 그리고 V시스는 소형 차량, 특수 차량에 대한 설계, 그리고 솔리드 엣지 일렉트리컬은 기계 설비에 대한 설계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쪽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라서 캐피탈 기준으로 해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진에 이제 차량이 보이는데요. 이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이제 수많은 전기나 전자장치가 들어가죠. 그 전자장치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안에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전선들이 필요합니다. 이 수많은 전선들에 대한 연결 정보라든지 그리고 이 전선들을 한 가닥 한 가닥 낱개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뭉치로 만들기 위해서 와이어링 하네스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설계를 하기 위해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피탈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그 설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산 및 유지 보수 단계까지 쭉 업무 흐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각 단계에서 접목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 단계인데요. 기획 단계에서는 시스템 구조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들에 대한 구성, 그리고 장치 간의 인터페이스라든지 시그널에 대한 연결 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제 간략하게 계략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계략적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현하고 싶은 기능을 이 장치들로 가능한지 검토를 하게 되겠죠. 검토를 해서 OK가 된다고 하면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상세한 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 설계 부분에서는 회로 설계, 그리고 토폴로지, 그 다음에 와이어링 설계, 라우팅, 회로 검증, 와이어링, 하네스 설계 순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로 설계 부분은 실제 이제 장치 간에 어떤 식으로 시그널이 연결되고 그다음 전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이런 상세 그 연결에 대한 정보를 설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에 대한 시그널에 대한 설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설계하는 게 토폴로지 설계인데요. 토폴로지 설계는 이제 우리가 그 자동차 차량에 와이어를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조립성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유지 보수를 위해서 분리를 해야 될 경우에 그 중간중간에 끊어서 빼야 된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는 인라인 커넥터에 대한 위치를 검토를 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커넥터를 어디에다가 해서 어떤 뭉치로 하네스를 제작할지 검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회로 설계하고 토폴로지 설계를 조합해서 와이어링 설계를 하게 되고요. 와이어링 설계는 실제 와이어 전선에 대한 스펙이라든지 커넥터에 대한 정보를 두 가지 이제 회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커넥터가 들어가고 와이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아까 그 토폴로지에서 하네스는 어떻게 나눌지 이름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와이어 정보, 커넥터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로 설계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설계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3D랑 연계를 하게 됩니다. 해서 보시는 것처럼 3D에서 형상을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커넥터 위치라든지 아니면 전선을 어떤 식으로 루팅을 할지, 라우팅을 할지 전선이 지나가는 길을 설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어 정보를 3D로 넘겨서 그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3D에서 이제 와이어를 연결하게 되면 그 와이어에 대한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 길이 정보를 다시 회로에서 받아와서 그 정보를 가지고 검증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킷 아날리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회로 검증에 대한 부분이고요. 전선 길이가 필요한 이유는 전선 길이가 길어질 경우에 이제 전압 강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선 길이를 아까 3D에서 받아와서 전압 강화를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압 강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하 용량에 따라서 전선에 대한 선정 그리고 부품에 대한 선정이 올바른지 검증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여기 F3라는 항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 F3라는 퓨즈는 원래 10A를 버틸 수 있는 퓨즈인데 이쪽에 이제 부하를 체크하다 보니까 이 퓨즈에 걸리는 전류가 17A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검토된 부분을 사전에 검증해서 설계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외에도 누전에 대한 회로를 검증하거나 동작에 대한 오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동작은 어떤 스위치가 들어갔을 때 어떤 게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 스위치가 들어갔을 때 다른 것들이 동작하면 오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지금 봤던 이런 그 와이어나 그 부품에 대한 사양 검증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와이어 스펙에 대한 자동 선정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증 끝나고 그 다음에 회로 다 적용해서 3D에서 다 적용을 했다고 치면 저 3D에 있는 하네스 형상을 도면화해야 되거든요. 2D로. 그래서 3D에 있는 데이터를 2D 도면으로 자동으로 가져와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3D 인터페이스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쪽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 단계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제작 단계입니다. 제작 단계에서는 이제 제작에 필요한 그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제작 지글을 설계하는 부분을 저희 그 솔루션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리포트는 작성한 회로하고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BOM을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연결에 대한 연결 리스트를 보고서로 자동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보드라고 해서 이제 그 하네스를 만드는 그 지글을 만드는 도면을 생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지그에는 그 전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많은 핀들이 들어가거든요. 핀들의 그 위치나 이런 것도 사용자가, 설계자가 미리 정의를 해놓고 자동으로 얼마 간격으로 생성해라 라는 작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에 대한 이제 그 공유의 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정을 해서 그 설정된 공유의 반경 이하로 접히지 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에 관련된 이런 도면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 및 유지 보수 단계인데요. 이쪽은 이제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조립을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이제 유지 보수를 할 경우에
필요한 서포트 문서를 작성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웹 기반으로 해서 매뉴얼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 매뉴얼에는 우리가 그 회로 도면을 첨부해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D에 대한 형상, 이런 부분을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첨부된 도면은 그냥 그림이 아니라 해당 그 정보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해당 속성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에서 바로 3D 형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탐색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에 대한 그 추적도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고장 진단이나 이런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코드도 이 매뉴얼에 사용자가 넣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지원하는 솔루션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3D 협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D하고 전기하고 왜 굳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느냐, 협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이제 전장품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차량에 들어가는 전장품들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하네스라든지 이런 게 단순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어요. 내부에 들어가는 그 장치도 많아지고, 그리고 전선들도 그 따라서 당연히 많아졌겠죠. 근데 차량 자체가 커지지는 않았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하다 보니까 간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도록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앞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기능도 많이 늘어났죠. 예전보다 이제 기능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옵션 사항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옵션을 다 넣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전후방 카메라든지 아니면 시트 포지션에 대한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차량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 다 빼고 정말 기본적인 사양만 들어간 차량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양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관리해야 될 포인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옵션에 대한 관리 포인트에 대한 설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전장품 증가라든지 기능의 다양화 때문에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이제 전장품들이 많아지고 하네스 형상도 많이 복잡해지게 되기 때문에 3D에서 어떤 식으로 이 선들을 깔아야 될지 그거에 그 검토가 가능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일단은 요거는 그 쉐보레 이제 볼트 EV 바디에 있는 하네스예요. 기본적인 하네스. 이게 기본적인데 여기에 이제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 기능들이 더 추가되면 더 많이 복잡해지겠죠. 하기 때문에 3D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업무 단계에 대한 내용이죠. 워크플로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검토를 앞단계에서 할수록 리스크하고 코스트가 줄어들어요. 뒤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리스크하고 코스트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그 설계 단계에서 해결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이제 양산이 들어가서 생산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리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3D하고 협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D하고 협업하면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방안이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디지털 트윈, 디지털 매니팩처링, 버추얼 커미션 같은 많은 개념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개념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디지털 스레드 개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 전기 설계하고 3D, 기부 설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하고 협업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지금 뭐 이렇게들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메신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메일, 데이터 서버 이런 걸로 해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거쳐서 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데이터 손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내보내다 보니까 작업에 대한 누락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된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3D하고 협업하는 방식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솔루션에서 지금 지원하는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4가지 방식이 있고요. 일단 첫 번째 파일 베이스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파일을 내보내서 그거를 이제 3D에서 가져오거나 3D에서 나간 파일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가져오거나 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3D하고 저희 프로그램하고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직접 다이렉트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3D CAD에서 저희 그 솔루션이 설계한 회로를 직접 그 안에서 열 수 있는 인베디드 방식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PLM인 이제 PLM 툴인 팀센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 이렇게 4가지 방식을 대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한번 영상으로 보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이제 3D CAD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NX, 카티아, 크레오, 솔리드, 솔리드 사용하시는 이제 3D들은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말씀드린 파일 베이스 인터페이스거든요. 이 동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이제 파일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있는 게 NX라는 툴에서 파일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설계해 놓은 회로 를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전달을 해서 3D 프로그램에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가져오기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커넥터 정보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에 대한 정보가 3D에 들어오게 되죠. 이게 이제 와이어 정보고요. 커넥터 정보. 이 들어온 정보를 이제 3D에 있는 커넥터 형상에 매칭을 시켜줍니다. 매핑을 시켜주고요. 이 매핑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와이어를 3D 상에서 연결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라우팅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라우팅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와이어에 이제 길이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길이 정보를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검증 작업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로에서 보면 지금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정보가 0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파일 베이스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3D 툴 NX에서 다시 데이터를 내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캐피탈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PLM XML이라는 파일 형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내보내게 되고요. 캐피탈에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게 되면 아까 0이라고 나와 있던 길이 정보가 실제 3D에서 라우팅된 정보로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3D 보시면 648.58이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정보가 회로도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링하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설명드렸던 하네스 도면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네스 도면도 마찬가지로 내보냈던 데이터를 가져와서 도면화할 수 있습니다. 도면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펼친 형상으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3D 형상과 똑같은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져오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요. 일반적으로 펼친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도면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3D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식은 이제 NX하고 캐피탈하고 다이렉트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일단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같아요. 근데 형식만 좀 다른 거니까요.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연결이라는 버튼을 사용하게 되고요. NX하고 다이렉트 인터페이스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커넥트 바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한 다음에 아까는 파일을 내보내서 다시 또 NX에서 파일 자체를 임포트를 했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기서는 내보내면 바로 읽어드리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릿지 아웃, 그러니까 익스포트 작업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생성이 되죠. 그 NX에서 이런 식으로 한 단계를 생략한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가져온 다음에 뒤에 이제 하는 작업, 뭐, 서로 이제 할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라우팅 한다든지 이런 작업은 같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접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 방식은 인베디드 방식입니다. NX 프로그램 내부에서 회로도를 직접 열어서 내가 원하는 하네스 정보를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3D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탐색기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NX에서. 이 탐색기에서 제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이 3D에 맞는 프로젝트를 열어서 내가 필요한 하네스 정보를 직접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하네스 정보가 있죠. 하네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안에서 회로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희
회로도 프로그램 캐피탈이라는 거를 안 열고도 바로 이쪽에 그 인베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회로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에 대한 정보, 전선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커넥터에 대한 정보도 물론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가져오는 작업도 마찬가지로 버튼 한 번으로 해서 클릭해가지고 아이콘 한 번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NX에서 인베디드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읽기 버튼이 있죠. 이 읽기 버튼을 이용해서 약간 똑같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인베디드 방식도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팀센터라는 이제 저희 그 PLM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고요. 내보낼 때 바로 팀센터로 내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팀센터로 바로 그 와이어링 정보를 내보내고 그 팀센터에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죠? 이 데이터를 NX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읽어서. 그래서 그 PLM을 이용했을 경우에 그 정보에 대한 소통이 PLM을 통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거 없이 그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는지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팀센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NX 라우팅한 데이터를 팀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네스 와이어링 하네스 도면으로 가져오는 작업이고요. 이 부분도 아까랑 같은 작업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을 통해서 3D하고 협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해외 리서치 업체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그 자사 제품의 전기 전자 비중이 늘어날 것 같으냐라는 그 질문에 답한 사람들에 대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1%가 지금보다 전기 전자에 대한 그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제품의 사이즈는 지금 소형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품 간의 간섭들이 많이 늘어나더라라는 게 주된 그 답변이었고요. 설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하고 기구, 팀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79%, 그리고 그 시제품 제작으로 설계가 오류를 검증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게 문제다라고 했던 분들이 86%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D랑 통합을 했을 경우에 그 어느 정도 그 시간이 감소될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83%가 이제 미팅이나 제작업에 대한 그 시간이 감소할 것 같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개발 시간은 73% 정도가 줄어들 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상 검증하고 관련해서 중요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이죠. 빠르게 이제 변화하는 시대잖아요. 그걸 뒤처지지 않으려면 데이터 연결을 위해서 시스템을 갖춰야 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X에 있는 기능들은 카티아로도 다 구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팀센터랑 연결되는 부분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가능할 겁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어, NX에서도 하네스 모델링 기능이 가능하죠? 아, 그렇죠. 근데 그 NX에서 지원하는 하네스, 그 와이어링 하네스 모델링 기능보다 저희 그 캡찰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께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와이어에 대한 정보들이 그 와이어링 회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이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에서 2D로 변환하는 시간은 거의 1분 안 걸리고 한 30초 이내? 20초 이내로 금방 되거든요. 그거는 한번 제가 시연이라서 약간 시간을 줄여놓긴 했는데 그 동영상이라 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으면 오래 걸리는 건 맞는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어차피 일품일도잖아요. 해서 와이어링 하네스 그 전환 작업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되게 오래 걸린 게 없었습니다. 캡탈은 3D 모델링 툴이 아니기 때문에 모델링을 직접 할 수는 없고요. NX나 이제 3D 모델링 툴에서 모델링을 하고 이제 저희 그 캐피탈에서는 그 와이어링, 회로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네스에 대한 도면을 생성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트 넘버별로 모델링, 네, 와이어링 파트 넘버별로 모델링이 곧 생성된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하네스 기준으로 모두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어링 그 전선 한 가닥 한 가닥이 다 모델링이 되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한 가닥 한 가닥에 대한 두께가 다 적용이 돼서 두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티아에서 설계된 정보를 NX에서 소환이 가능한지는 저희 그 3D 쪽 그 NX 쪽 엔지니어한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문이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그 캐리언스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